새벽 어둠이 채 거티지 않은 테헤란의 하늘 위로 거대한 폭발음이 연달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 이란의 수도 한복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핵심 군사지도부가 동시에 제거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는 사이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고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걸프 국가들의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두바이의 고층 건물에 화염이 솟았고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폭격을 맞았으며 바레인과 카타르의 밤하늘에도 요격 불꽃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금씩 쌓여온 분노와 배신과 탐욕이 마침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과 이란은 이토록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영상 한 편만 보시면 이 복잡한 전쟁의 모든 맥락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야기의 출발점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크는 영국이 독점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석유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영국은 미국의 손을 벌렸고 냉전 한복판에서 소련의 남하를 두려워하던 미국 중앙정부국은 영국과 합작으로 이란 군부 쿠데타를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모사데크 총리는 축출되었고 친서방 성향의 팔라비 국왕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핵심 동맹으로 삼고 무기를 팔았으며 핵기술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팔라비 국왕은 미국의 후원 아래 급격한 서구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이란 국민에게는 비밀 경찰의 감시와 탄압만 돌아왔습니다. 이 불만은 26년 동안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다가 1979년 이슬람 혁명이라는 대폭발로 터져나왔습니다. 성난 군중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고 52명의 외교관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두 나라 사이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이란의 적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민주정부를 뒤엎고 독재자를 심어놓은 나라가 이제는 옆 나라를 도와 자기를 죽이려 드는 셈이었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란은 살아남기 위해 중동 곳곳에 대리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거대한 비대칭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테러를 후원하는 불량 국가였고 이란 입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기 지역을 침략하고 간섭하는 제국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결정적 열쇠가 바로 핵 문제입니다. 이란은 2000년대 초반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다 발각되었고 이후 국제사회와 오랜 협상 끝에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 불리는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 첫 번째 임기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깨자 이란도 우라늄 농축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고 양측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2020년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인 것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무인기 공격으로 암살했고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보복했습니다. 2023년 10월 가자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차로 약화시켰고 2024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주고받았으며 2025년 6월에는 열이틀 전쟁이라 불리는 단기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열이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폭격했고 이란의 핵개발 일정을 2년 정도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부터 이란 전역에서 초대형 반정부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화폐 가치 폭락, 그리고 물가 폭등에 분노한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혁명 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를 동원해 실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의 달러 부족 사태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공개 발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민들에게 계속 시위하라며 도움이 오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6년 1월 트럼프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동에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2월에는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까지 추가 파견하면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동시에 외교 채널도 가동되어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간접 협상이 열렸고, 이란 외무장관은 합의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마저 돌파구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위에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약 200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출격을 감행했고, 미국의 순항 미사일과 저비용 자폭 무인기가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포효하는 사자라 불렀고, 미국은 사사적 분노라는 암호명을 사용했습니다. 테헤란의 하메네이 집무실과 대통령권, 그리고 최고안보회의 건물이 미사일에 직격당했으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합참의장 등 핵심 지도부가 한꺼번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100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란 인권단체는 민간인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소녀들이 체육 수업을 받던 라메르드 체육관이 폭격당해 18명의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작전명 진정한 약속사는 이전 충돌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행되었고, 이는 이란이 지휘 체계를 사전에 바꿔놓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향했고, 페르시아만의 미군 기지 4곳을 동시에 타격했으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부르즈 알 아랍 호텔이 파편에 맞아 손상되었고,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바레인의 주거지에 이란 무인기가 충돌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생명줄인데, 이 좁은 바닷길을 이란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150척이 넘는 화물선과 유조선이 해협 앞에서 발이 묶였고, 국제 유가는 단숨에 13% 급등해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여파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에도 곧바로 들이닥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 선을 넘어섰고, 정유, 화학 등 국내 핵심 산업의 원자재 비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와 환율, 그리고 물가가 동시에 뛰는 삼중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이해하려면 각 당사자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미사일 능력 제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당일 영상 성명에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란 국민에게는 정부를 접수하라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수세대 만에 찾아올 유일한 기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자체 평가에서도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2035년까지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전쟁의 이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에게 이란을 즉시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조차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난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참전했고,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의 지상 침공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영국 군사기지가 있는 키프로스 섬까지 날아갔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이 키프로스를 방어하기 위해 전투기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해 나토 통합 방공체계가 요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인도양에서는 미 해군 잠수함이 이란 해군 호위함을 격침시켰는데, 이것은 포클랜드 전쟁 이후 잠수함이 군함을 격침한 최초의 사론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잠수함의 첫 실전 격침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되어 불타고 있고, 유럽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과 공급망 마비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밑에서 미국과 분쟁 종식을 논의하자고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란 측은 이를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안에 작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70년 전 미국이 이란의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오늘 테헤란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지는 이 순간까지 두 나라의 비극적 악연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쿠데타가 혁명을 낳았고, 혁명이 제재를 불렀으며, 제재가 핵위기를 만들었고, 핵위기가 마침내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전쟁을 결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테헤란의 소녀들이 체육관에서 목숨을 잃고, 두바이의 시민이 파편에 다치며, 서울의 직장인이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을 짓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총과 미사일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